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포메이커에서 출시한 RT65 플라밍고 리니어 축 키보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미니 디스플레이에다가 조이스틱까지 탑재한 이 재밌는 키보드, 상세 스펙부터 타건감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적당한 가격대에 LCD까지 포함된 재미있는 아이템이니까요, 가볍게 봐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패키지인데요, 이포메이커는 중국의 키보드 제조사로 아직 국내에선 정식 유통되지 않고 있어서 보통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광군제 행사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품의 독특한 특징으로는 간단한 정보나 이미지 표현이 가능한 미니 스크린이 포함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키캡과 하우징 색상이 총 2가지, 스위치도 2가지로 총 4가지 조합이 가능한 65% 크기의 컴팩트한 키보드로 저는 리니어 플라밍고 축이 적용된 버전을 제공받아서 여러분께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중 사출된 영문 키캡으로 일반적인 사무용보다는 게임용이나 간단한 프로그래밍 용도로 적합해 보이고요. 컴팩트한 크기이지만 펑션키와 총 4개의 레이어 설정이 가능해서 웬만한 키보드의 기능 이상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독특하게 우측 상단에는 조이스틱 겸 한 가지 클릭이 가능한 노브가 장착되어 있는데 조작감이 엄청 부드럽거나 그렇진 않네요. 좌측 상단에는 무선 동글이 수납된 작은 커버가 보이고요. 상단 블랙바에는 LED 효과를 한층 강조할 수 있는 조명 장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충전 및 유선 연결용 C타입 단자가 있고요. 동글 수납부를 열면 작은 크기 2.4기가 동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도 C타입 커넥터가 있는데 여기 바로 미니 LCD를 장착하면 디스플레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모듈은 정말 깜찍한 크기로 C타입 연결을 통해서 키보드와 고정되는데요. 고정부 자체가 견고하게 결합되는 게 아니라서 C타입 단자에 많은 힘이 걸려서 장착한 상태로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가벼운 결합부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일체감 있게 견고한 방식이 적용된다면 좋겠네요. 장착이 완료되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뒷면을 뒤집어 보면 미끄럼 방지 패드는 보이지만 각도 조절을 위한 풋은 보이지 않습니다. 키보드 자체가 다소 높이가 있는 편이라서 팜레스트 함께 쓰는 것도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컴팩트한 크기와 조이스틱을 써서 모바일 환경에서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전원을 켜보면 키캡 사이사이와 키보드 상단의 블랙바 부분에서 화려한 LE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총 4개의 블루투스와 2.4기가 무선 그리고 유선 연결까지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윈도우즈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맥OS도 지원하고 각 OS용 키캡을 패키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니 디스플레이는 몇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연결 방식에 대한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건 좋네요. 이 스크린에선 연결 모드뿐만 아니라 현재 시각과 배터리 잔량 그리고 몇 가지 주요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배터리 관리를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자체는 괜찮네요. 키캡을 분해해보면 이중 사출되어서 내구성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은 사용자가 원한다면 쉽게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스페이스키 같은 일부 키엔 스테빌라이저가 적용된 게 보입니다. 제가 리뷰한 모델은 플라밍고라는 이름의 이포메이커 자체 스위치를 탑재하고 있는데 총 2개의 핀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치 아래쪽으로는 조명을 위한 LED가 배치된 것도 보이네요. 조명 LED는 꽤나 공량이 되는 편인데 키캡 사이사이가 좁은 편이라서 최종적으로는 적당한 밝기의 조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 축은 일반적인 적축과 비슷한 느낌의 걸림이 없는 저소음 리니어 축으로 키압은 너무 가볍거나 부드럽지 않고 적당한 반발력을 제공해서 심심하진 않은 스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외 구성품으로는 키캡 교체와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툴이 하나 제공되고요. 맥OS를 위한 전용 키캡들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즘 키보드들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유선 연결용 케이블이 있는데 이게 참 독특하게도 두껍습니다. A2C 타입 케이블인데 무겁긴 하지만 정말 두꺼워서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정도였네요. 다만 거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튼튼해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키보드 리뷰이니만큼 직접 타건해본 소감, 우선 소리부터 들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걸림과 클릭음이 없는 리니어 축이라서 실제로는 꽤 조용한 편이고요. 통 울림도 적은 편입니다. 하우징 전체가 플라스틱이지만 내부에 레이어가 다중으로 되어 있어서 타건음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네요.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타건 시 도각도각 소리가 깔끔하게 들리고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적당한 타건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위치 선택 부분에선 다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잘 참고하셨다가 구매 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키보드 자체의 레이어와 내부 구성이 견고한 편이 아니라서 키보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렇게 세게 누르는 경우 전체가 변형되며 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서리나 끝 부분이 이런 현상이 심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디스플레이엔 직접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게 재밌네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 전용 소프트웨어 소개드릴 차례네요. 다양한 기본 기능만큼이나 꽤 괜찮은 수준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키보드용 소프트웨어답게 기본이 되는 키 매핑 기능과 민감도 그리고 연결 관련된 다양한 설정들을 영문 기반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작은 크기에서의 단점을 만회할 수 있는 총 4개의 레이어 기능을 제공해서 상황에 맞게 조합한 레이어로 다양한 게임이나 업무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봉된 매뉴얼이 한글 표기가 없고 자세하진 않았지만 대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웬만한 기본 설정에 대해서 익히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네요. 매크로와 같은 기능도 제공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미니 스크린에 대한 설정과 조명 효과에 대해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조명 효과도 다양한 모드와 속도 그리고 색상 제어가 가능하고요. 스텝과 키들을 일일이 개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 값들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네요. 실제로 꽤 많은 수의 다른 사용자들이 이미 키보드 조명 모드나 미니 LCD용 애니메이션을 등록해 놓은 상태라서 직접 다운로드 후 바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크린 탭에서 직접 나만의 이미지들을 한 장 또는 여러 장을 등록해서 이미지나 움짤로 만들고 몇 가지 추가 사항을 더 설정해주면 개성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러한 기능들은 재밌는 요소로 장점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 오늘의 리뷰 마무리해 볼 텐데요. 장점을 꼽아보자면 우선 적당한 가격대에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특히 멀티 OS와 다양한 연결 방식을 제공하는 점, 디스플레이는 재미 추구에 한몫을 한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팩트하고 조이스틱까지 있어서 휴대에도 좋은 점, 장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품 추천할 만한 대상으로는 멀티 연결,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게이머 분들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들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걸 즐기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키보드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